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이 발각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불법 감청을 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희한한 태세를 보이지요. 조호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위키리스크에서 2015년 7월 31일 미국 NSA가 적어도 2006년경부터 일본 내각, 일본은행, 재무성 등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고 미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아베 총리는 미국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회담을 해서 동맹국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다고 항의했고,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정부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미일 동맹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직 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미국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도 도청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때 독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군요. 이어 2013년 미국 NSA가 독일 메르켈 총리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기밀 문서가 공개되자 독일은 자국의 정보국 관리들을 미국으로 파견해서 항의했고, CIA의 기밀을 건네준 2명의 공무원을 체포, 기소했고, 독일 주재 CIA 책임자를 추방시켰고,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고, 또한 독일 정보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중단한다고 협박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따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 연방검찰은 NSA를 아마도 독일 주재 미국 관리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2015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협의를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추정해보면, 우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감청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경정권에게 매우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혹은 민감한 사적 정보를 수집했거나 감청 시기와 감청된 정보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협의를 하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예 감청 자체를 용인해주는 굴종적 자세의 경우입니다. 이번 감청 사건은 직접적으로 밝혀졌다기보다는 미국에서의 보안 문건 유출 사고를 통해 드러난 것이니 오히려 한국 측이 도움을 줘서 협의를 해서 해결하자는 반응이 나온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앞으로는 혈맹이 어쩌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런 짓도 마다하지 않는 게 그게 국제질서의 냉엄한 법칙이지. 저런 짓을 한 미국이 1차적으로 문제이긴 하다만 다른 나라의 도감청을 막지 못한 우리나라의 안보 라인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국정원은 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 왠지 한국에서는 미국이 비천한 우리를 감청까지 하다니 너무 황송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태극기 부대라는 이름을 달고 성조기, 일장기 들고 나가는 게 그게 우리네 정서잖아. 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김성한을 감청했다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경이 당선된 후 바이든과의 첫 전화통화를 할 때 들고 있던 폰이 바로 김성한의 휴대전화였다는 거지요.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급작스러운 교체 이유가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 불화설, 파워게임입니까? 아니면 블랙핑크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면 이번 보안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김성한 사태가 이것 때문이라면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보다 먼저 미국 보안문건 유출과 그 안에 한국 정부 감청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되고, 그러니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협의와 검토, 차분한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모든 추정의 전제이자 결론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부정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에 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국의 불법 감청에 대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 수집을 빙자한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즉각 확인하고 이번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졸속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NSC 회의까지도 도감청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졸속으로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도청 보안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와 재발 방지 촉구를 요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 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라고 반응했다고 하니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의에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미국 국가안보국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의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 간의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촛불 행동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전쟁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를 감청까지 했다는 점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내야 합니다. 미 CIA의 이러한 활동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미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혹의 차원은 이미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우리를 엮기 위해 자행한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한미일 동맹체제 공식화 수순을 밟으면서 일본의 재무장 확대를 지원하고 우리를 동아시아 전쟁 동맹체제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보활동은 일상적으로 봐야 하며 한국 정치 내부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기정사실로 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추론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CIA의 비밀 활동 내용이 우리의 국가적 운명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며 의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 일단 뒤로 빠져 숨는 버릇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의 적대국도 아닌 월남의 용병으로 파병된 이래 우리는 중동전에도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포탄 제공 방식을 아무리 바꾼다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 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국가 주권을 더욱 심각하게 헌납하고 돌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실로 외세의 내정 개입에 대해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주권의 문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정권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이요.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런 무능과 무지의 세력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1년을 지켜봤으면 충분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